지난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실내 조경이 보다 각광받게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환경 친화적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실내 조경 도입 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간은 과거에는 우리가 몸을 보호한다거나 또는 단순히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가를 활용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와 같은 보다 많은 활동들을 주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 내에 실내 조경처럼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거 공간에 실내 조경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자율화 이후에는 좀 더 나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업 쪽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아파트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부 조경에 관해서는 외부의 조경이 보이는 쪽이 보이지 않는 쪽보다 또 외부의 녹지 공간이 보이는 쪽이나 강변이 보이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아파트의 가격면에서도 더 높다는 것이 많은 보고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안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다는 것은 주택 건설업의 어떤 마케팅의 효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주택 안에서의 실내 조경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주택의 다양한 실내 조경의 기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 공간에서는 우선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거 공간에 실내 조경을 도입할 적에는 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다른 조경과 달리 주거 공간의 실내 조경만 특성화해서 베란다나 발코니의 실내 조경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주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나 관리 능력 같은 것을 체크하셔야지만 효과적인 주택의 실내 조경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경을 우리가 도입하는 건축적인 공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실내 조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의 종류를 보면요. 발코니 스타일로 아파트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란다 쪽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것을 우리가 발코니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빌라나 주택의 지하 구조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을 썬큰 스타일이라고 하고 썬큰 스타일과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짜투리 공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주택에 조금은 버려진 공간 같은 쪽도 실내 조경을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룸 스타일이라고 해서 빌라나 주택의 복층 구조나 이런 입체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옥상 정원이나 테라스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들을 실제로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파트 베란다에 정원이 도입된 사례지요. 그런데 200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에 의하면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간이화단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발코니 폭을 1.5m로 제한하던 것을 2m까지 제한폭을 확장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도입되면서부터 아파트의 간이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면 녹화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층 건물이나 고층의 아파트에도 도입할 수 있는 식물 생육에 대한 연구가 요즘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코니나 베란다 쪽에 도입되는 실내 조경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베란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공간들을 찾아볼 텐데요. 이런 아파트나 베란다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요.
아파트 베란다 정원으로 답답한 아파트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시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베란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고층일 경우에는 그 풍속이 너무 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층 아파트에 더 적합하고요. 방향에 있어서는 동남향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정원을 도입하시되 그런 방향이나 일조량, 일조 시간, 기온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조경이 아파트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에도 중정형의 실내 조경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주택 공간은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느낌의 실내 조경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주택의 중정형 실내 조경입니다. 중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물 중앙에 정원이 도입된 사례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요소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정원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나 이런 건축 재료를 통해서 효과를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지금 주택의 중정 같은 경우에는 그 조망하는 각도가 여러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실내 조경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조경의 공간을 또 찾아보면요. 다음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중정형 실내 정원으로 이것은 보다 더 가까이서 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사방에서 자연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보다 가까이서 정원을 도입한 사례들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아파트에 요거는 아까처럼 그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공간인데도 이런 작은 공간 안에 버려지는 공간이라든지 좀 이런 공간이 생기면 실내 정원으로 이런 공간을 살린 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천창을 두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실내 조경 공간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썬큰 형태의 실내 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큰 형태의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지하 공간처럼 약간 아래로 내려간 공간을 우리가 썬큰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하 공간의 느낌이 있는 곳에다가 정원을 도입을 해서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면 공간의 느낌도 좀 더 쾌적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의 특성을 잘 살린 실내 조경은 우리가 또 주택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썬룸 스타일이나 또는 실제로 거실이나 주방 또는 아동실, 노인과 같이 공간의 곳곳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거실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요것은 거실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실내 안에 식물이 직접 도입되어서 거실의 부분에 직접 흙과 나무가 두어지고 거실 안에서 자연 요소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죠. 아주 적극적으로 실내 조경을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거주자가 식물에 대한 관심도나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 도입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공 방법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실 안에도 식물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소품으로 테라리움이라든지 디시가든이라든지 이런 소품 정원으로도 실내 조경이 우리의 가까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거실을 보고 있는데요. 거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관 같은 곳은 그 집의 인상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 집의 인상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미니 정원 같은 것들이 거실에 도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방 같은 곳에는 물을 많이 쓰고 또는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곳에 수경 재배라든지 하여서 보다 신선한 식물들을 직접 재배하게 한다든지 그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으로 주방에도 식물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방이나 어린이방 같은 경우에는 그 취향에 따라서 식물이 도입되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가까이 두면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노인실의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뭐 난이라든지 분재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실내 식물들을 도입하여서 취미도 같이 살려가는 방식으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같은 공간은 식물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작은 양으로 허브라든지 향기 있는 식물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피곤이 쌓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뭐 베란다나 발코니 이런 곳이 아니어도 실내의 요소에 식물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이 또 주택 실내 정원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자의 관심도가 얼만큼 많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주택의 테라스 방향에 있는 실내 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의 테라스 쪽에 데드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곳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짜투리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 정원 가운데서 한 평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식물이 도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실내 조경이 도입될 때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요. 시설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식물들은 앞으로 뒤편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시설물들은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벤치와 같은 거라든지요. 또 이쪽 부분에 보면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 이런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면 공간이 넓지 않고 또 그 공간 자체가 특별히 특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로 개성 있는 공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의 질감도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석재를 이용했을 때하고 또는 목재로 지금 이렇게 식재대 같은 것도 목재로 이용했을 때하고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경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테라스나 이런 곳에는 식물과 함께 시설물이 도입되면서 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면 좋은 실내 조경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거 공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상복합형 아파트나 이런 면적이 넓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용 공간으로서 옥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 같은 데도 실내 조경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주상복합형 아파트 옥상에 도입된 실내 정원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수공간도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된 사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다 시설물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수경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도입되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뭐 큰 분수나 폭포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작은 이런 수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바닥면에 물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손으로 직접 물을 만져볼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 도입되면 또 재미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옥상 정원일 경우에는 이런 바닥면에 마감 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또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 목재로 이렇게 바닥면에다 깔아줌으로써 거기를 걸어갈 수도 있고 공간의 조형성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조경 요소 가운데서 식물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설물 요소 가운데서는 바닥재라든지 또는 조형물이라든지 수경 소재라든지 벤치나 휴지통 이런 각종의 시설물에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어떤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자체도 잘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물이나 첨경물 같은 것에도 신경을 쓴다면 실내 조경이 보다 조형성 있고 효과적인 실내 조경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례들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테라스형에 도입된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거실과 면하고 있는 곳에 테라스에 지금 목재를 사용한 테크가 이용된 그런 사례들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주택 거주자의 연령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상업 공간이나 업무 공간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 대중을 위한 디자인이라면 이 주거 공간에서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나 취향을 많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내 조경을 선호하시거나 또 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선호도를 우리가 쭉 통계를 내본 바에 의하면 보통은 한국적인 분위기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지금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분위기의 연출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적인 분위기의 연출이라면 지금 이쪽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항아리 같은 부분 있죠? 이런 것들도 가끔 소품으로 도입을 해주면 한국적이고 친근한 느낌이 도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주로 실내 조경 식물들이 환경 조건 때문에 열대나 아열대성 식물들이 도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적인 이미지의 연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생종의 도입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생종이라는 것이 우리 토양의 자생종이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가 한국적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중부 정도 되는 곳에서는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주로 자생종이라면 남부지방 수종의 것들을 우리가 실내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공간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의 선정이라든지 자생수종을 많이 공부해서 도입하면 아마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았던 그 빌라 주택의 2층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기 위한 정원으로 끝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손수 재배를 한다거나 참여를 하는 정원까지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업 공간이나 업무 공간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주거 공간에서는 직접 이렇게 손수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정원들도 같이 집어넣어주면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용 이런 정원도 만들어주고 바닥에 목재 테크 같은 것을 깔아주면 아주 훌륭한 실내 조경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주거 공간 거주자의 식물에 대한 관심도나 관리 능력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은 화분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작되기도 하였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실내 안에 식물이 들어오고 그 효과들을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실내 조경이 도입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되고 이직률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도 실내 조경 공간이 많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삭막한 사무 공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자연과 친화적인 느낌의 공간으로 탄생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러한 것들의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린빌딩 인증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요. 건물마다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니까 많은 업무 공간이나 대형 빌딩에서 보다 건물의 이미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환경 친화적인 것이 실내 조경으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은 건축 자재의 선정이라든지 에너지의 유입이나 방출 이런 모든 문제가 혼합되어서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많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내 조경 도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도 나타나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건물의 환경 친화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건물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실내 조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공간 빌딩 내에 도입된 실내 조경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휴게 용도로 사용된 옥상 정원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딩 내에 실내 조경 공간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요즘은 옥상 정원에다가 많이 그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내 조경의 그 범위가 인공 지반 위에 있는 조경을 우리가 실내 조경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옥상 정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휴게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휴게 용도라고 강조한 것은 주거 공간에서는 그 의뢰자가 원하는 상태이면 되는데 업무 공간이나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에서는 어떤 용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에 실내 조경을 도입하실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들 한번 보실까요? 업무 공간 실내 조경의 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먼저 설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것이 휴게를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건물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인지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실내 조경의 유형이 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의 로비에 도입되느냐 아니면 옥상에 도입되느냐 아니면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에 작은 휴게 공간에 도입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경 소재도 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의 종류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목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설계 유형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유형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가든 형태라든지 행잉 방식이라든지 수경 형태라든지 또는 플랜터 타입이나 아니면 간단한 화분 형태 같은 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도입 시설물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택 안에 있으니까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한국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넣으면 되는데 요 업무 공간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벤치나 또는 뭐 휴지통 이런 종류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식물의 종류도 차별성 있고 관리가 가능한 것들로 넣어 주셔야 되고 관수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 전망 그 다음에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산출돼야 하는 것까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무 공간의 옥상 정원의 사례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옥상 정원인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산책로를 마련해 준다든지 바닥 면적에 걸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물을 보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용도나 그것에 맞춰서 설계한 사례들입니다. 또 몇 가지를 보실까요? 예. 요거는 첨단 벤처 빌딩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은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와서 휴식을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수경 요소도 도입을 하였고 이 안에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적당히 넣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디자인된 작품들이죠. 그 다음은
같은 사무공간 중에서 로비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것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내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실내 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그 명소화되어서 많은 실내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공간에 가서 견학도 하고 합니다. 이래서 건물의 이미지를 많이 향상시켰는데요. 바로 이런 용도로도 사무공간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식물의 종류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허브 식물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허브 식물처럼 향기가 나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개성 있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실내 조경을 제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오픈형 사무공간에 실내 조경이 도입됨으로써 칸막이의 역할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공간을 나누어주는 구획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사무공간에서 실내 조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공간에 이렇게 실내 조경이 여러 용도로 또 여러한 기법으로 도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 공간의 실내 조경에서는 발코니 스타일로 아파트 구조에서 베란다 공간에 많이 등장했고요. 썬큰 스타일, 그리고 썬룸 스타일의 실내 조경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의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업무 공간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을 보았죠. 업무 공간에는 설계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실내 조경의 그 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으로 설계를 하시고 도입 시설물과 식물의 종류를 조금 차별화를 하시면 실내 조경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보는 전망이나 사용하는 수영력까지를 계산에 넣어서 설계를 하시면 좋은 업무 공간의 실내 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할 텐데요. 이 공간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